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자의 붓쓰는 뜻을 담당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건 여자녀, 계집녀라고 하는 붓인데요. 당연히 오늘은 모두 여자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이렇게 붓쓰는 자,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공통적인 뜻일 때만 모두 똑같이 씁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좋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자녀라고 하는 건 그림을 좀 네이버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모은다는 모습을 한자에서 이렇게 맞아 쓰는데요. 쓸 때는 획순을 이쪽에서 쓰고 그 다음 여기를 쓴 다음에 가로를 마지막에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쓰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 가로로 있는 건 꼭 마지막에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자입니다. 계집녀라고도 하는데 계집이 조금 여자를 낮춘 말이어서 제가 여잔으로 좀 하겠습니다. 두 손을 교차하여 무릎에 올려놓은 여자고요. 붓의 쓰임은 여자의 신분, 여자의 모양새, 역할과 관련된 한자를 씁니다. 고대의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흔히 여자를 무시하면서 하는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쓰기 꺼려지는 것들은 다 여자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여자녀, 계집녀가 쓸 수 있는 단어 보시면 앞에 오면 여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자의 권형, 여권, 여사님 할 때 여식, 딸이죠. 여장부, 숙녀, 장녀 이렇게 여자하고 관련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의 신분과 관련돼서 왕비비, 기생, 시어머니, 누이 그렇게 여자의 신분이 딱 한자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 누이 어떤 누이인지 볼게요. 아내 중에서도 두 번째 아내 첩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이모도 있고요. 조카도 있고 여자 아가씨도 있고 아가씨도 있습니다. 정말 여자의 신분이 상당히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며느리도 있고요. 종도 있고 여자종도 있고 창녀도 있습니다. 여자로서 이 계집녀 하나로 모든 신분을 바꿉니다. 할머니도 있고요. 미인도 있고요. 형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 정실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과부도 있고 궁녀도 있고 아가씨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23자나 되는데요.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한자들이니까 함께 하시죠. 자, 왕비비는요, 여자에다 기자 발음이 비로 된 걸로 보시고, 왕비나 비빈, 이런 임금의 정실과 후궁을 같이 이렇게 씁니다. 좀 이따 빈자도 배우겠죠. 기생기자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한자가 지탱할 지라는 한자인데, 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됐겠죠. 그래서 기생, 기녀, 명기, 창기, 이럴 때 아주 유명한 기생을 명기라고 하죠. 다시 시어머니 고자는 옛꼴을 집어넣어서 나보다 오래 살았던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 시어머니 고자는 잘 보시는 게 시어머니 하면 고부간의 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뜻하는데요. 고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사촌 간의 결혼이 고대시대에 허용이 됐대요. 그래서 갑자기 고모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고종사촌 할 때 쓰는 거죠. 잠시고라는 뜻은 고사성어에서 한번 보시는데 잠시 쉬는 깨다 라고 해서 임시방편 할 때도 쓸 때 그땐 시어머니가 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잠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누이자자는 원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자로 이렇게 쓰니까 질게 큰 자를 제가 일부러 정자처럼 가져왔고요. 이렇게 저는 이걸로 해석을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원자로는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는 시장이에요. 시장에 갈 수 있는 여자는 동생보다는 언니겠죠. 그래서 언니 자자예요. 동생은 맷자를 쓰죠. 자매, 자양은 언니, 이게 누나의 남편이고요. 보통 우리가 매형이라고 하는데 매형은 솔직히 여동생 남편을 뜻할 때 쓰는 게 맞습니다. 바로 맺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컸고요. 언니는 아까 시장을 갔어요. 얘는 아직 덜 컸습니다. 남매, 매제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누이죠. 아가씨 저자인데 누나라고 할 때도 쓰고 아가씨 할 때도 쓰는데 보통 아가씨로 많이 씁니다. 자기를 낮춰서 소저, 소녀 이 말은 소저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아마 또 차자가 저 발음을 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내 첫자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한자를 잘 보시면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여기에 썼듯이 손 모양입니다. 여자가 비녀를 했습니다. 비녀를 했다는 건 시집을 갔습니다. 머리 올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올려줄게 이러면 결혼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올렸답니다. 아내 처. 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 쪽을 부를 때 다 이렇게 불러죠. 처가, 처첩, 처제, 처남, 처형 이렇게 되는 거죠. 첩첩자를 보시면 여자에다가 죄인 신자입니다. 죄인 신자에서 이 아래가 빠지고 바로 여자가 왔는데, 옛날에 첩은 그 전쟁에서 질 때 상대방이 적군의 장군의 부인을 첩으로 막 써버립니다. 죄인 취급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첩을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한다고 해서 첩실 신첩,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첩 자식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승진도 안 되고, 지금도 사회에서 첩에 이렇게 자식이라고 하면 조금 색안경 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죠. 지금까지도. 자, 이모이자 보시면 여자에다가 오랑캐 이자인데요. 이모는 내 그 씨족 사회가 아니라 엄마 쪽 계열의 친척이기 때문에 오랑캐 취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발음을 그대로 했지만, 자, 여자 중에서도 오랑캐 취급을 했던 이모. 지금은 이모랑 엄청 친한데요. 이정사천. 자, 그 다음 조카질자는 이를 지자가 어디에 도착하던데요. 내가 큰 관직을 맡아서 어디 궁궐을 입궐할 때 조카까지는 다 데리고 입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끌고 가다. 누구를? 조카를. 특히 여자 조카를 많이 데리고 갔는데요. 임금한테 잘 보여서 후궁 삼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내 조카가 되면 내가 또 관직에서 오래 할 수 있겠죠. 질부, 질려, 질자 이럴 때. 아가씨 자는 여자 이름 희자 들어갈 때 쓰는데요. 저도 씁니다. 제가 강경희죠. 제 희자입니다. 이 턱이라고 나오는데 조금 고대 그림을 보면 여자의 유방을 그린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젖 먹이고 있는 예쁜 여자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모양이 좀 특이해서 이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 한자로 쓸 때 이걸 그대로 쓰지 않고 약자처럼 신하신을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입니다. 원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 이름에 정말 많이 쓰는 한자고요. 첩, 그 다음에 미희, 무희 여자입니다. 자, 아가씨 낭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 이쁜 여자 뭐라고 불러요? 낭자 이렇게 부르죠. 처녀, 소녀, 아가씨입니다. 자, 며느리 붙자인데 빗자리 들고 정말 열심히 일 열심히 시키는 여자. 시키는 비 들고 맨날 일하는 여자, 며느리 붙자고, 며느리를 이제 남편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내죠. 그래서 부부할 때, 며느리일 때는 고부고요. 아내일 때는 부부, 신부, 과부 이럴 때 씁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죠. 자, 종로인데요. 아까 여자는 약간 좀 신분 낮을 때 활용한다고 했고요. 어머니 말하면 이건 남자 종이거든요. 근데 사내남을 쓰지 않고 여자를 쓰고 또 오는 손 모양입니다. 계속 손으로 뭔가 일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사내와 계집종을 다 노비라고 합니다. 정확히 노는 남자, 비는 여자입니다. 다만 내 여자 쓰면서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써요. 노예, 노복, 노예입니다. 노복, 노예, 노복. 여자종 비자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낮은 여자입니다. 신분이 낮은 여자. 노비, 시비, 옆에서 시중 드는 여자. 모실시. 자, 창녀는요. 창성을 창자가 발음을 해주고요. 여자 중에서 뭔가를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어서 몸까지 파는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창성함을 바라는 여자, 창녀. 창기. 옛날에는 딱히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마땅히 이제 진짜로 원해서 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겠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좀 마련해,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하는 거지, 여자한테 적당한 직업과 먹고 살게 해줬다면 어떤 여자가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 할미파. 뒤에 있는 한자가 물결 파하고요. 여잔데요. 할머니입니다. 늙은 할머니면 노파인데요. 불가에서 사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파 발음을 바 발음으로 바꿔서 그냥 쓰는 겁니다. 괴로움을 많은 걸 사바세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의미 없이 여기를 해석하면 안 되고, 사바. 굳이 막 외우시고 싶으면 할머니가 근심이 많다. 사바바. 이렇게 하시도 되고.
미인 원자, 이름자에 원자 들어간 사람 많이 쓰고요. 도울원, 여자, 이쁜 여자를 옆에 가서 도와준다.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재주가 많은 아가씨입니다. 이쁘면 많이 도와주죠. 정말 실험을 했대잖아요. 길거리에서 정장 입은 사람이 좀만 도와주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도와주지만 허름하게 입은 남자가 오면 안 도와줬대요.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신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쁜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죠. 아닌가? 형수 숫자, 여자에다가 늙은이 숫자입니다. 형수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여자여야 된다는데 뭐 형수가 좀 젊을 수도 있죠. 요즘은 형수, 형의 아내이고요. 채수, 아우의 아내입니다. 계수라고도 하죠. 자, 정실적은 밑둥적,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예요. 적실이라고 해서 정식 결혼한 사람.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 따로 있고 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적자, 특히 이 정실은 사랑하지 않아도 집안 가문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렇게 일면식도 없는 가문끼리 약속한 사람하고 평생을 살 수 없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첩을 들게 하고 정실도 그걸 인정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정실도 남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죠. 정실적이 그런 뜻이에요. 밑둥. 자, 과부상입니다. 설이 맞은 여자입니다. 갑자기 인생에 추운 서리가 내립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 계집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여자는 직업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뭘로 먹고 삽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먹고 사냐고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재혼을 못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맨날 소설책이나 드라마에 나오면 바느질만 알고 살는데 그 바느질로 언제 먹고 삽니까? 애들이 10명인데.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게 인생의 큰 설이 맞은 고난이지요. 청산과부, 상부, 호러미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정말 불공평하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직업을 주던지 아니면 직업 있는 남자한테 갈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던지 아무튼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국녀빈자는 손님 빈자에 빈자를 하시고 여자를 집어넣어서 손님 같은 여자입니다. 손님 대접을 맨날 해야 되는 여자도 괜찮겠죠. 국녀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빈궁, 왕세자의 부인이고요. 피빈, 임금의 정실과 호궁입니다. 아까 왕비피에서 한번 보셨습니다. 아가씨 양자인데요. 여자에다가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여자를 양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강경이니까 강양 이렇게 하겠죠. 지금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그래서 아가씨들을 부를 때 또 이게 영양이라는 말을 정말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따님들을 영양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자 신분에 대한 한자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